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대미 투자와 관세에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미 통화 수합, 국가 부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언론들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또 특히 지금 협상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분들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외환 수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면 두 통화를 현물과 선물에서 사고 팔고 혹은 팔고 사고 하는 거래를 외환 수합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달러를 150엔에 사고 1년 후에 달러를 150엔에 비슷한 환율에 팔고 이런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수합 거래는 외환 거래라기보다는 자금 거래인데 상대방의 신용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선물 환율은 이자율 차이를 감안해서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달러 이자율이 4%고 옌 이자율이 1%고 현물의 환율이 150이면 1년 선물 환율은 150에서 이자율 차이 3%를 뺀 145.5가 됩니다. 기축통화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수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5개국, EU,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와 무제한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이라는 뜻은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협정을 맺고 있는 이유는 특정 국가가 일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상호 협조를 한다는 거고요. 결국은 국가 간 상호 신용 공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이 한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에 있는 BOJ 계좌에 달러가 입금되고 BOJ FRB 계좌에 엔화가 입금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한 국가가 장기간 이 수합을 이용한다든가 악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BOJ가 미국과 수합으로 받은 달러를 무제한으로 사용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같은 금액의 엔화를 셀앤바이 수합을 해버리면 결국은 달러가 많이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단순히 엔화를 매도하고 나중에 엔화를 사면 되니까 결국 이런 통화 수합을 이런 6개 국가가 맺고 있는데 한 국가가 악의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나도 신용이 나빠지는 경우가 된다면 그 반대 국가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기축 통화와의 통화 수합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 간에 얘기되고 있는 페드와 BOK 간에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한다면 FRB에 있는 BOK 구자에 달러가 들어갈 것이고 BOK에 있는 FRB 계좌에 원화가 입금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국은행이 달러를 인출해서 미 기간 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너무 금액이 커진다면 FRB는 원화를 셀앤바이를 하거나 단순한 셀을 해야 되는데 원화는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통화가 아니니까 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구태여하겠다면 국내 외환시장에 와가지고 셀앤바이 수합을 하거나 단순하게 셀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만일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국내 외환시장에 미국 페드, FRB가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국내 외환시장은 한순간에 붕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페드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QE, 즉 작은 공급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QE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국에 있는 국채를 바이 앤 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과의 수합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달러 자금을 공급을 하는데 쓸 수도 없는 원화를 담보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FRB 입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QE는 지금 달러로 되는 것인데 그 달러에 QE하는 금액과 기간의 결정은 페드가 하는 게 아니죠. 무제한으로 쓰고 있는 BOK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한국은행과 이러한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하게 된다면 QE를 한국은행한테 니네 마음대로 해라. 원화 QE가 아니고 달러 QE입니다. 달러 자금 공급을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페드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과 무제한 수합을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외화부채의 성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국가가 외화부채를 갖는다는 것은 외화의 상환 능력의 문제지 원화는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을 찍어서 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원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현금을 주는 통화수합 또는 원화 국채를 담보로 주는 차입은 국가 수준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화수합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했듯이 금액과 기간과 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하는 용도로 그렇게 제한해서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단기 자금을 빌려서 수합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수합 만기 때마다 수합이 연장될런지 안 될런지 이런 이슈를 계속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단기 통화 수합이든 어떠한 형태의 미국 측의 신용 공여도 우리나라 국가의 외화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상응하는 자산은 유동성이 없는 미국의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냥 통화 수합을 하던 무슨 복잡한 미국에서 주는 어떤 형태의 산뜻한 아이디어에 미국 기금에서의 신용 공여가 됐던 미국에서 신용 공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외화 부채가 증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자산은 유동성이 없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대출금이냐 투자금이냐 보증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줄이고 대출과 보증을 늘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한번 외환시장의 영향을 생각해 보시면요. 투자와 대출, 투자금이라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아니면 국가가 원화를 환전해서 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즉시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출이라고 해서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 당장은 환전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냥 외화를 빌려주면 될 테니까.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 외화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외화 부채는 단기 차입일 가능성이 있죠. 장기로 미국에 투자하는 10년, 20년, 30년짜리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고 1년, 2년, 5년 더 짧은 단기 차입일 가능성이 많고요. 환율은 결국은 외환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결국은 외화 차입과 상한의 이슈가 그 바닥에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투자로 하던 그래서 원화를 환전해서 직접 영향을 주던 대출로 되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외화 차입을 해서 이거를 메꾸든 결국 시간이 걸릴 뿐 닫혀있는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거의 동일한 효과입니다. 국내 외환시장은 해외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빌리고 빌려주는 자금 시장이 달러를 사고 파는 외환시장하고는 단기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같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출과 보증인데요. 달러를 직접 빌려서 주는 거하고 보증만 해준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신용 위험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동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도 사실 거의 같습니다. 결국은 국가 채무에서 보면 원화 담보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증도 대출과 똑같이 국가 채무의 증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대출과 보증으로 하면 뭔가 외환시장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 형태의 투자 합의 타결도 국내 외환시장과 원화 환율에는 대형 악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